네, 열시 전세역전. 와, 지금 조기주 매니저님의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게 저는 이제 DDR5 관련해서 이제 뿐만 아니라 반도체, PCB 관련 업황 실적이 좋은 대덕전자를 추천드렸는데 네. 추천하자마자 지금 현재 어제 7%, 8% 떴고요. 지금 장중에 이제 8%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대덕전자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제 실적을 보면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게 과거에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실적이 뭐 거의 2천억 넘어가는 대덕전자의 매출과 더불어 시총에서 그러면 2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를 추천드렸는데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져가셔도 어떨까? 27,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27,000원까지 대덕전자를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참 좋은 여행을 추천드렸는데 중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리오프닝 해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초반에 추천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13,500원까지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여행 관련 주들이 이제 상장한 주식들이 몇 개 없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조, 노란풍선 이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흐름 저가 밑에 바닥권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3,500원까지 지금도 수익 구간이지만 충분히 노려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셀바스 AI가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목표가를 9,000원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장중 수익이 12%가 아니고 지금 현재 20%가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8,000원, 7,500원일 때 12%였으니까 지금 8,000원, 8,000 거의 5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터치를 하고 있는데 9,000원까지 저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챗 GPT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 주 중에 과거에 매출도 그렇고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솔트룩스가 움직이면서 이제 따라가는 움직임이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셀바스 AI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의 오늘 신규 공략주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이성홍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I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원전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이야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어떻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실적 대비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십니까? 주가 빠져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네. 당장의 모멘텀은 한수원 쪽에서 원전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한수원 수주가 나온다고 해서 BHI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뭐 수주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선은 그 해외 대형 원전 수주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나올 시기라는 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 쪽 유스케일 파워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나올 시기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나온다는 점으로 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그 점을 반영해서 이렇게 주가가 떠 있다고 하면 실제 뭐 그런 수주가 나오고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먼저 일부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한 15%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BH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직 저점 대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은 그냥 1차원적인 면이 먼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들의 그 자본 집행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자본 집행 같은 경우 먼저 연초 같은 경우는 인프라나 에너지 쪽에 투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스케줄 같은 경우도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소형 모듈 원전에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스마트 원전이란 명칭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었는데 그 지분 투자 일부를 BHI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주기기, 보조기기 파트 이 부분을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연히 하겠고요. 그러면 총 소형 모듈 원전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 정도는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가 떠 있을 때 이런 종목은 보는 게 아니라 좀 빠져 있을 때 좀 보면 수주가 실제 나오면 하루에도 뭐 20% 이 정도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주가 구간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전에 작년 참 태저이방원 했을 네. 때 11,000원 후반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네. 다음에도 이제 연말에 9,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목표하신 가격이 8,700원. 네. 그러니까 작년 고점보다는 살짝 낮은 가격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우선은 여기에서 수주가 나오면 가볍게 그 가격대까지는 네.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정도의 목표가를 세우게 되었고요. 뭐 연중 연말 갔을 때 그 다양한 에너지들의 변화, 특히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쪽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금 10,000원대 같은 경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BHI 원전주 오랜만에 또 신규 공략주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제 반도체주들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종목씩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일단 뭐 반도체 뭐 수혜주, 세제 혜택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하면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후성과 주성 엔지니어를 가장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좋아했던 주식인데 이제 올해 1년 내내 지금 현재 27,000원, 28,000원 선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10,000원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안 좋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우수하면서 반도체 세제 혜택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2023년에는 솔라셀 장비 매출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장비, 솔라셀 장비도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요 회사가 이제 전공 증착 장비, 전공정 장비인데도 대부분 장비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2022년도에도 이제 1,100억, 1,1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21년도 1,000억이 넘었고요. 2022년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1,000억이 넘어가는 흑자가 나오는 회사이면서도 시총이 지금 현재 5,700억 정도에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조에서 많이 반토막 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주봉을 보시면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PER이 5.1배 정도 되는 낙폭과대 반도체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1,000억, 1,1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보면 28,000원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는 이제 바닥권 다지고 올라가고 외국인도 조금씩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28,000원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반절 정도 17,000원까지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셔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연 밑에 10,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두 종목 모두 가지고 오셨다는 거를 예고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장비주 가운데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이 종목을 계속 손실 구간에서 놓여 계실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새롭게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는 삼화 콘덴서 보겠습니다. 삼화 콘덴서 네. 지난주부터 계속 삼성전기 얘기 나오면서 MLCC 키워드가 네.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네. 삼화 콘덴서도 어떻게 좀 괜찮나요? 사막 콘덴서 주가의 흐름이 MLCC 가격이랑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네. 물론 전기도 그렇죠. 전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전기의 1.5배, 2배로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화 콘덴서가 네. 업황이 돌 때 우리가 대형주군 또 찍어서 물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베타가 큰 종목들 그러니까 업황이 돌 때 이익의 레버리지가 커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배수가 훨씬 더 폭이 크게 움직여요. 네. 사막 콘덴서를 봐도 그렇고 이게 빠져있는 주가 안에서 이렇게 반등이 빠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작년에 안 좋았던 업황의 컨디션을 가진 그 업황 같은 경우가 돌아서는 지표가 뭐고 그러면 당연히 중국 스마트폰 재고 이 재고가 떨어지기 이전에 MLCC 가격은 턴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 MLCC 관련주들은 확인을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네. 일본 뭐 무라타, 이 기타 뭐 해외 기업들 이렇게 주가가 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점에 따라서 연결해서 좀 아이디어성으로 매매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네. 아이디어가 팩트 기반의 아이디어 아니면 주가는 못 움직입니다. 근데 실제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는 돌고 있고 그리고 나서 더 줄어들고
이제는 실수요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제 조건은 저번주부터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중국의 경기 부양이겠고요. 플랫폼 주식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 뒷면에 있는 겁니다. 지방 정부 쪽에는 소비와 관련된 쿠폰을 발급하고 있고 네. 도시 쪽에는 이제 공식화된 플랫폼 중심, 국영제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부양책의 중심은 뭐냐면 소비 진작이에요. 소비 진작이고 네. 그 소비 진작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재고 이 부분을 터치를 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 삼양 콘덴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막 콘덴서를 말씀해 주셨고요.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 위로 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지금 2.7%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하신 가격이 41,000원. 꽤 높게 제시를 해 주셨네요. 아니네요. 네. 별로 안 높네요. 지금 주가에서 우선은 네. 아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를 네. 제시해 드린 거고요. 뭐 재고가 줄어드는 점 한 번의 데이터를 더 확인한다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52,000원 정도까지 가볍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네. 올해 그 정도의 주가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가 지금 제시해 드린 게 33,000원 정도예요. 네. 왜냐면 그만큼 좀 33,000원대에 도달을 한다는 건 다시 여팡이 안 좋아졌거나 뭐 경기 부양 이런 요소가 변화가 됐거나 그랬을 때 하락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대별로 변화의 특성을 보고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 콘덴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41,000원이지만 추후에 52,000원 가격대도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이번에는 심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도 뭐 인기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략주 중에 하나잖아요. 뭐 요거는 심택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뭐 TV에 나온 유튜버들 대부분이 이제 심택 사라고 그랬는데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거 매수 얘기를 했는데 계속 네. 빠져서 그다음에 이제 다들 요즘에 추천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25,000원 선에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상승권 5만 원 후반대에서 58,000원대에서 거의 이제 50% 이상 빠진 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DDR5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내일 출시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드디어? 서버용이거든요. 이제 DDR5 관련 개인용은 이제 올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서버용이 가장 이제 수혜주가 예상되는 종목에서 심택인데 이게 이제 신규 공장 구공장이 이제 가동되면서 비메모리 고다층 MSAP 기판 생산 능력도 확대되면서 뭐 매출도 지금 현재 뭐 1조 8천억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2조 8천억 2조는 더 넘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2조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 제품이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향 심과 더불어 이제 GDDR6용 기판과 DDR5용 BOC 매출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계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조 8천억에 4천억이 넘어갑니다. 네. 2021년에 1,700억이었는데 4천억이 넘어간다면 4,100억이라면 더블 스코어로 영업이익이 늘어갔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주도 계속되고 있고 견조한 실적에 그러면은 이제 서버용 DDR5 관련해서 고성장 예상이 되는데 2022년에 4천억 이상 예상이 된다면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PER이 3.0이거든요. 3천억을 잡아도 지금 현재 9,700억 시총이니까 3.0에 저평가된 실적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도 하향했고 앞으로 매출도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시 매수를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요 3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3만 50원, 뭐 3만 원 400원 뭐 초반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4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서 이제 5만 8천 원까지 해서 4만 5천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 잡아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이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800억, 1,700억, 4천억. 이렇게 늘면서도 앞으로 내년에 지금 현재 비메모리용 올해도 이제 비메모리용 고다층 기판 생산 능력은 더 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매출 증가와 그래 차트상으로는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차트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심택까지 확인해 봤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4시에 이제 무료 방송 무료 공개 있으시죠? 방송합니다. 그래서 심택뿐만 아니라 아까 뭐 셀바스 AI라든가 이렇게 지금 30% 이상 수익이 났는데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4시에 조기준 대표 유튜브 검색하시고 조기준 매니저 찾아오시면은 1시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4시에 무료 방송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와 함께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세 전세역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구간의 전세역전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보는 시간.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네. 일단 현재 코스피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업이실 것 같은데 의견 주시죠? 네. 당연히 업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상당히 뭐 긴축에 대한 공포가 많이 누그러졌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0.5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는 아니죠. 이제 13일 날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0.25 정도 뭐 거의 뭐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전 주에 이번에 시장이 바닥이면 우리가 상승이 열려 있다, 반등하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예상될 시나리오대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은 업인데 과연 우리 박준남 매니저님의 수익률 보니까 역시나 업입니다. 두 종목만 네. 좀 볼까요? 지금 신고가 내일 종목을 하나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우리가 지금 연말에 편입을 해서 지금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수익권인데 14% 정도 지금 수익이죠. 지금 고점이 종고점이 18,200원인데 신고가 뚫을 기세입니다. 지금 상당히 거기에 와 있고 지금 보니까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대지주가 대웅제약이잖아요. 그래서 대웅제약 관련해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신약 거의 임상 2상 3상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보니까 상승하는 이유가 지금 기관의 대형 그 메이저급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기관이 집중적으로 70만 주를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보니까 40만 주 정도, 투신에서 20만 주 정도니까 상당히 좋은 재료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2만 원까지, 2만 원 이상까지도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화장품 중 하나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잉글우드 랩이죠. 화장품 중에 거의 뭐 수익을 내고 있는 작은 기업 중에 이제 드문 기업인데 잉글우드 랩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매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 정도 수익인데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쪽에는 화장품주나 여행주들 특히나 실적 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잉글우드 랩은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수익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리뷰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앞전 주에 제가 거의 편입한 종목들 다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번 단기 상승할 종목을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입니다. 4,915원에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도 아마 우리에게 좀 수익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엔터주 6년 만에 한알령의 해제 기대감으로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상당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중수기도 우리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 K-팝의 위력이 상당하죠. 여기 이제 본격적인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엔터 업계 같은 경우 중국에다가 투자를 정말 많이 했죠. 그죠? 중국 진출을 못하겠는데 이번에 한국 영화나 OTT 그리고 게임이나 그리고 콘텐츠 등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중국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알령 해제 더욱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 K-팝이나 화장품이나 가장 여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뭐가 있냐 YG 플러스에 YG 엔터테인먼트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엔터 기업이니까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블랙핑크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블랙핑크 하면은 뭐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전 세계 1위죠. 저스틴 비버도 능가하는. 여기 이제 신입 걸그룹이 YG에서 탄생을 합니다. 블랙핑크를 잇는 베이비 몬스타를 공개를 했죠. 아직까지 자세한 이름이나
멤버들 구성을 안 했죠. 공개는 안 했지만 이게 베이비 몬스터가 벌써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가수 1위인데 이 새 싱글 앨범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YG가 7년 만에 신인 걸그룹을 베이비 몬스터를 공개를 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번에 블랙핑크 제니나 리사 등 그리고 또 YG의 3년 만에 양현석 씨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총괄 프로듀서로.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좀 간장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 몬스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K-팝 팬들 사이에서 지난해부터 멤버 구성이나 데뷔 시기를 놓고 큰 갈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류 대표 주자인 그 YG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방탄소년단이죠. 여기에 음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 YG 산하 아티스트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해 들어서 이 K-팝 가수들이 월드 투어를 계속적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영업이익이 보니까 작년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3분기까지 35억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작년치 영업이익도 충분히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은 이미 잡았는데 지금 홍보를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죠? 한 지금 보시니까 한 3, 4개월 정도. 근데 지금 거래량 대형 거래량 한번 지금 작년 9월 달에 한번 터뜨리고 있어.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 주면서 지금 정배열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그래서 121선 구간을 지금 저항을 막고 간격을 좁혀가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한 번씩 터져줍니다. 그래서 아마 종목이 한번 베이비 시스터라는 공개를 하면서 종목이 아마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6,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현 매니저님. 네. 우리 젊은 그 그룹 이름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베이비 시스터가 아니고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네,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이 네, 우리 여자친구들이라서 시스터인 줄 아셨죠? 예, 베이비 네,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로 수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비 몬스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주가의 수익률도 몬스터처럼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박준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